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 꽂혀가지고 가장 신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저도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붐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죠? 열심히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로 왔었던 것 같아요. 저 와서 생각이 났어요. 1년이 365일이면 거의 이제 휴일 빼고 한 거의 80% 정도를 강의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딱 이제 왔더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아까 저희 상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곤지암 연수원이 이렇게 대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뭐 임원분들 혹은 이제 저희 지역단 분들만 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2년 연속 이렇게 한 거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대해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현대해상 저희 상무님이나 부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끝나고 또 제가 이제 진주를 또 가야 돼요. 진주를 가야 되고 어제 제가 이제 평택이랑 오산에서 교육을 하고 왔는데 작년에는 제가 기억에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1시간밖에 배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환을 오늘 아침 어제 밤까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주제를 봤더니 이제 저는 사실은 주제가 좀 바뀌었죠. 최신 트렌드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질병이었다가 질병 얘기를 하면 사실은 1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제 보험액의 이슈가 사실은 이제 실손 전환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또 이제 2월 달이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명절이 지나면 영업일수가 많아봐야 16일, 1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1시간 함에 있어서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날 게 뭘까 고민을 하다 이제 교환을 바꿨는데 제 다음 시간을 봤더니 관점을 바꿔서 혁신하라. 제 다음 시간이. 그 다음 마지막 시간은 뭔지 아세요? 주제가? 꿈과 열정을 가지면 모든 걸 이루리라.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강사님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도 보험쟁이로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점을 바꿔서 혁신하라. 어떤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 보험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는 꿈과 열정을 가지면 모든 걸 이루리라. 꿈과 열정을 뭘로 이룰까요? 이왕이면 현대해상으로 이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우선은 중요한 게 이거죠.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걸 대놓고 말씀드리냐면 잘 들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여기서 점심 먹고 오후까지 있으면서 영업 관련된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최소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집에 갈 때까지 하루 종일 시간 중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들을 얘기는 지금 1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뭘 했냐? 암주치 팔자. 이 시간에 온 이유가 뭡니까? 박수 치러 왔습니까? 뭐 얼굴 보러 왔습니까? 아니요. 돈 벌러 오신 거예요. 우리 뭘로 돈 벌어야 돼요? 보험으로 돈 벌어야 돼요. 그럼 보험을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보험으로 돈을 벌까요? 라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하다 보면 지금 교환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메모하세요. 메모하면 뭐예요? 작년에도 말했어. 놓고 가. 이름 써있는데 찾아줄 수가 없어. 작년에 내년 올지는 않을지도 모르니까. 사진 막 찍어 사진. 그러면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봤더니 막 식당 갔더니 이뻐. 사진 찍다 봤더니 메모리가 다 찼어. 그래서 봤더니 암주치 현대해상 이거 뭐야 씨발 지워버릴 거야.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예 그냥 대놓고 고객의 화법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저 얘기 지금 당장 나 누구한테 해야겠다. 이러면 사실 이 1시간은 성공한 거고요. 더 나가서 이 다음 시간에 있는 얘기들까지 다 성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암주치는 과연 왜 가입해야 될까? 왜? 나는 암진단금 들었거든요. 10년 전에 들었고 5년 전에 들었고 하물며 태어나기 전에 보험을 너무 환장해서 뱃속에서부터 들었어요. 근데 암주치 왜 또 들어야 됩니까? 하물며 암진단금 저 5억이나 들었어요. 근데 암주치 왜 또 들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돌아가셨대요. 근데 지금은 암에 걸리면 죽지 않는데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의료기술 계속 발전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고객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고객 만났는데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쓰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객님, 예전 폴더폰도 있고 지금 스마트폰 둘 다 전화기고 둘 다 폰이고 둘 다 전화하는 기능이 주요 기능입니다. 근데 왜 폴더폰 안 쓰고 스마트폰 쓰세요?
인터넷 뱅킹이 되니까, 인터넷 서치가 되니까, 카카오톡이 되니까. 보험도 마찬가지라고요. 당신이 가입한 보험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땐 그게 맞아. 근데 지금은 이게 맞다고요. 왜? 기술이 바뀌었으니까. 핵심은 이거죠. 저 집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나요? 장모님 따님이 계십니다. 이제 일어났겠다. 이제 일어났겠어. 결혼할 때 통도로 세탁기 사왔고 중간에 드럼 세탁기로 바꿨는데 최근에 건조기 있는 세탁기로 다시 바꿔달래요. 이유는 뭡니까? 다 빨래하는 건데.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라고요. 보험도 예전에 가입한 곳을 20년나 100세 만기로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의료기술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험은 예전 걸로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제가 로봇 수술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의사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봇 수술 필요 없어요. 저는 무조건 배째 주세요. 왜? 내가 가입한 건 120대 수술 담보거든요. 17대 수술 담보거든요. 그건 로봇 수술 보상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그 고객한테 얘기했어요. 암에 많이 걸리는데 제일 많이 죽는데 그래서 암보험을 들어. 나 이미 들었어. 암진단금이라고. 아니, 나 이렇게 잘 들어놨어.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나왔던 암담보들을 최대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찾아봤더니 전 세계 어떤 논문을 찾아봐도 암은 3가지 치료 방법이 있대. 제일 왼쪽에 수술, 항암, 방사선.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최신 담보가 나올 때마다 다 드러났어. 로봇 수술 가입해놨고 비관율 수술 가입해놨고 3대 면역 항암제까지 다 3세대까지 다 드러놓은 데다가 하물며 최근에 나왔던 제일 밑에 있는 중입자 가속기까지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나는 암주치를 들 필요가 없지. 맞잖아요. 다 드러났으니까. 근데 암주치를 우리는 팔아야 돼요. 어떤 얘기 할까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현대해상 지점장, 메리츠 지점장, DB 지점장에 와서 우리 상품 제일 좋아요. 와 닿겠습니까? 고객은 그거 몰라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중입자 가속기까지 가입하셨네요. 최신 담보 가입하셨네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중입자 가속기 2라는 게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한 대 있는데 27년 기준으로 서울대 기장암센터에 2대가 더 들어오면 3대가 되는데 갑자기 2가 개발이 됐어. 2가 더 좋은 거죠. 그럼 2가 나오면 이 고객은 2를 또 들어야겠네요. 왜? 나는 계속해서 암에 대한 니즈가 너무 강하니까. 아니죠. 암주 출입이 하나만 가입돼 있으면 2가 나오던 3가 나오던 4가 나오던 들 필요 없죠. 왜? 암주 치료비의 약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암 진단 후 수술, 항암, 방사선 시 돈을 지급하겠다. 아무리 새로운 담보가 나오고 아무리 신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암주 출입이 하나면 다 되는 거죠. 핵심은 이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고객들이 막 가입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고객님,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암본 다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암이 걱정돼서 드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암이 걱정돼서 드셨습니까?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갑상선이고 여자 남자를 나누면 여자는 유방암, 남자는 폐암과 혹은 절선암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여성분이에요. 그럼 유방암이 걱정돼서 드셨어야지. 당연한 거죠. 왜? 제일 많이 걸리니까. 그럼 봤더니 유방암 관련된 걸 다 들어서 수술했을 때, 항암 받았을 때, 방사선 받았을 때. 수술은 째는 거, 항암은 주사 막는 거, 방사선은 뭡니까 그럼? 방사선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돋보기로 검정종이 태워요. 돋보기가 방사선 기계예요. 돋보기로 들어오는 에너지 햇빛을 우리는 중입자, 소입자, 대입자, 혹은 양성자, 혹은 X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있는 종이, 검정색 종이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 검정색 종이가 움직이면 탑니까 안 탑니까? 검정색 종이가 움직이면 안 타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고객님, 고형암만 치료할 수 있어요. 고형암만 치료할 수 있다고요. 혈액암이나 백혈병은 방사선 치료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X선 들어오는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봤더니 X선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입자도 있어.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모르고 가입하지 않은 게 세기조절이거든요. 세기조절 X선, 세기조절 양성자. 그걸 안 드러났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세기조절을 드셔야 됩니다? 아니요. 고객님 봤더니 다 드러놓으셨는데 세기조절을 안 드셨네요? 실제로 세기조절 부보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세기조절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세계조절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고객님은 유방암이 걱정돼서 보험을 가입하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유방암이 걱정됐다면 세계조절을 꼭 들으셨어야 돼요. 왜? 그걸 들지 않았다면 왼쪽 유방에는 절대 암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요 손목을 명치에 갖다 대면 이게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여기 딱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칠게요. 그럼 저 유방암에 방사선 맞겠죠.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 유방에 쏴주세요. 정확하게 아는데? 어떤 분들은 막 찍어보던데 정확하게 아는데? 자, 이게 제가 지금 방사선 치료 받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암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자 가장 큰 특징은 무한 증식이죠. 점점 커져요. 심장 쪽으로 갔어요. 심장 쪽도 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심장 쪽은 잘못 쓰면 심장이 같이 괴사하죠. 그러면 심장의 바깥쪽은 세게, 안쪽은 약하게.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걸 안 들었어. 그리고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유방암이 걱정돼서 들었는데 세기 조절 안 들었어요? 왼쪽 유방에 절대 암 생기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왼쪽 유방에 암에 생긴 고개 한번 볼까요? 이거죠. 왼쪽 유방에 생겼죠. 100% 세기 조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험에 대한 니즈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질병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 없고 치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나 세기 조절 들어야겠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들 필요 없죠. 뭐 하나 들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암조류 치료의 핵심은 그거죠. 포괄이잖아요. 포괄.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면 암조류 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암조류 치료비를 얘기하는데 그럼 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과연. 이거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해 주셔야 고객들이 쉽게 암에 대한 니즈가 생깁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암은 영어로 캔서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리스 라틴어에서 크랩이란 단어에서 뭐 했어요? 온 단어예요. 그럼 크랩이 뭡니까? 기어다니는 개죠. 기어다니는 개가 왜 캔서가 됐습니까? 몸속에서 암세포는 개처럼 기어다닌다. 몸속에서 암세포는 개처럼 다리를 뻗어나간다.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개딱지처럼 딱딱하다. 이 세 개의 명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전이암을 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어다니기 전에 뻗어나가기 전에 생겼을 때 이미 사망하셨는데 지금은 생겼어. 치료했네. 의료기술이 뛰어나니까 근데 기어가서 딴 데가 있네. 타장기 전이가 되면요. 무조건 사기입니다. 얼마나 침륜돼 있냐, 얼마나 침습돼 있냐, 얼마나 퍼져 있냐 상관없이 타장기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스테이지 4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암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금만 있었으면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도 또 살려내. 왜? 의료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당신이 가입한 암진단금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암진단금은 가로치고 하나도 빠짐없이 뭐라고 써있다? 최초 일회한. 그러니까 암진단금을 암조류 치료비로 바꾸셔야죠. 암조류 치료비 뭐라고 써있습니까? 계약 해당월 최초 진단일 매년 주겠다. 언제까지? 정기간 내내. 그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5년이었어요. 그러다 10년이었어요. 그것도 갈아태워야죠. 정기간으로. 왜? 의료기술 계속 발전하는데. 그럼 매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데. 어떻게든 살려내잖아요. 그럼 나는 한 번 받고 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바꿔야죠. 그럼 여러분 고객들 중에 암진단금으로 가입된 분들은 싹 다 바꾸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논리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근데요, 저는 암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암에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동건, 배웅종, 정우성 셋 중에 한 명은 암으로 죽어. 얘네 동갑이거든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린다면서요. 그때 그분이 그래요. 저는 장동건이 아닙니다. 저는 암에 안 걸릴 겁니다. 사실은 암이라는 세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매일같이 몸속에 생깁니다. 몸속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된 걸 우리는 암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세포가 미친 단계를 우리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미쳐버리면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식성이 8배에서 16배 늘어나죠. 그러니까 평소와 먹는 게 똑같아요. 운동도 똑같이 안 하고 있는데 살이 계속 빠져. 둘 중에 하나죠. 당뇨 아니면 암. 계속 식성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 피곤해. 자도 피곤해. 그럼 암을 의심해 보셔야죠. 그럼 암은 도대체 일반 세포는 왜 돌연변이가 됐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일반 세포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왜 갑자기 얘가 암세포가 돼서 두 번째 특징, 죽지 않을까요? 식성이 늘어나고 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 몸집을 키우고 죽지 않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먹는 거에서 찾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모유 수유를 했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더니 뭘 줍니까? 이유식을 열심히 줍니다. 0.2mm로 한우며 유기농이며 잘라가지고 막 밤새서 엄마가 줬어요.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애가?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그럼 그 좋은 재료를 왜 그렇게 맛없게 만듭니까? 우리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그 맛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왜 짜지 말게 먹어라, 자극적이지 않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 왜 얘기합니까? 우리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그 맛이에요. 그렇게 먹었을 때 제일 잘 자라. 근데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해? 7살 됐더니 소주잔에 콜라를 따라 먹어. 사준 적도 없는데 막 새우깡 주워 먹고 다녀. 그러면 몸속에 있는 세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새끼 내가 싫어하는 거 먹는다.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는다. 오늘도 먹는데 내일도 먹는다. 아우 미치겠네. 그게 뭐라고요? 돌연변이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나쁜 거 먹었으면 오늘 좋은 거 좀 먹는 거죠. 어제 몸에 안 좋은 거 먹었으면 오늘 좋은 거 좀 먹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긴 게 죽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암에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에 안 좋은 걸 먹은 것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스트레스, 암세포 만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눈도 오고 추워 죽겠는데 곤지암까지 오라는데 봤더니 어떤 놈이 이상하게 떠들고 있네.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그럼 몸속에 뭐 생긴다고요? 근데 아까 점심시간 딱 됐더니 지난달에 얘기했던 트라이 했던 고객 2명한테 연락이 와서 30만 원짜리 3건을 하겠대. 막 기분이 좋고 막 인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좀 못 잤으면 오늘 좀 자고, 어제 운동 안 했으면 오늘 좀 하고, 그러면 사실 암세포 안 생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등하시하다가 암세포가 생겨버린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이거죠. 우리가 고객한테 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뭘까요? 고객님, 여러분 병원 언제 가십니까? 아플 때 가죠. 고객들 다 똑같아요. 그게 문제죠. 암세포도 그걸 알아요. 누가? 내가 언제 병원 갈지, 아프면 병원 갈지. 그래서 자기가 조기 발견돼서 베스킨라빈스 숟갈처럼 쓱 떠내서 부분 절제를 할 수 있을 때는 절대 아프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거 잘라내도 자기 살 수 있을 때, 그때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타장기 전이라고 부르죠. 장기 속에 생겼던 암세포가 점점 커져서 장기를 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장기 표면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을 탔습니다. 그 의사가 이걸 수술합시다, 위 전절제 합시다, 부분 절제 합시다, 그리고 배를 개복했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의사가 뭐래요? 다시 덮어라. 왜? 잘라내도 이미 혈관 림프관 다 탔잖아. 그럼 타장기 다 갔잖아. 이거 잘라내서 뭐하니? 항암부터 시작해야지. 암세포는 비로소 이럴 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지금 시기가 딱 좋죠. 작년이 끝났잖아요. 건강검진 언제 받았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40살이 되면 위내시경, 50살이 되면 대장내시경을 공짜로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40살이 됐어요. 야, 니네 위내시경 받아라, 공짜로 해줄게. 우리나라 사람들 암 많이 걸리니까. 이 중에 몇 프로 왔을 때가 최고 많이 온 줄 아세요? 72%입니다. 나머지 27%, 28% 안 와요. 안 오다가 언제 옵니까, 병원을? 아프면 오는 거죠. 그러면 암 환자 중에 그렇게 아파서 전이가 된 상태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암 환자 중에. 한번 볼까요? 전체 암 환자 중에 자그만치 몇 프로요? 47%가 전이가 된 상태로 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전이암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번 달 현대해상에 전이암 담보들이 있습니다. 전이암 주유치료비, 전이암 치료당, 전이암 진단금, 축소 다 할 겁니다. 점점점 많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순간 당신은 이미 전이 됐습니다가 100명 중에 47명이라는 거예요. 이 47명 그럼 왜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병원을 언제 왔으니까? 아프면 왔으니까. 고객을 만나서 첫 번째 할 질문은 당신은 도대체 언제 병원을 가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면 병원 가고요. 운동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유병자 진단 받으면 운동합니다. 고혈압이야, 당뇨야, 고지혈 그럼 그때부터 운동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거기에만 있으면 국한 잘라내면 돼요. 근처까지 퍼지면 국소, 타장기까지 갔으면 원격입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국소와 원격이 된 사람이 전체 암 환자의 47%라고요. 그럼 내가 전이암 진단금, 전이암 치료비 몇천 원도 안 되는 거 안 들어놨다가 만약에 나는 들었다, 이분은 안 들었다, 똑같이 진단받았는데 똑같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럼 전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몇천 원 때문에. 그럼 그 몇천 원 때문에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누가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준 거죠. 얘기하지 않은 거죠. 잘 몰랐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난리지가 아니에요.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유방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5세부터 30세, 30대부터 64세, 64세부터 그 이상 여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이래요. 자, 이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이 유방암에 대해서 사실은 특히 여자분들은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4개의 유방암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 3개고 그 3개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걸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유방암 환자가 100명이면 그중에 70명은 제일 위에 있는 뭐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걸렸을 겁니다. 자그마치 6에서 70% 유방 환자에. 만약에 당신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래, 그러면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가장 쉬운 유방암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왜 쉬워요? 자, 볼게요. 암세포 몸에 생기면 식성이 8배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쟤는 어떤 걸 먹고 살아요? 호르몬을 먹고 살아요. 뭐 어떤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수술하고 항암하고 뭘 치료를 해야 될까요? 항노화, 노화를 안 시키겠다. 항호르몬, 호르몬이 안 생기는 치료를 받아야겠죠. 왜? 그걸 먹고 사는 놈이니까. 그래서 저분한테는 꼭 뭐가 필요해요? 암 주요 치료비 중에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뭡니까? 항호르몬 치료가 들어간 담보를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70%가 걸리는 유방암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허투 양성 유방암이래. 그럼 뭡니까? 위에 건 호르몬 먹고 살아요. 밑에 거는 허투라는 단백질을 먹고 산대요. 그럼 몸속에 있는 허투만 찾아 죽여야겠네? 그럼 저분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표적항암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위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걸린 분은 수술하고 항암 맞고, 항암도 얼마 안 맞아요. 약한 유방암이라서. 항호르몬 치료를 얼마나 받을까요? 평균 5년에서 10년을 받습니다. 그럼 30살에 내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걸리잖아요. 빠르면 늦어도 33살에서 5살에는 저분은 뭐가 올까요? 죄송하지만 폐경이 옵니다. 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37, 8살이 되면 이제 피부가 무너지겠죠. 콜라겐이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실제로 있죠. 실제로 있죠. 우리나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방 환자 중에 70%니까. 모든 병원에서는 암에 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항암 치료 계획서라는 걸 써줍니다. 볼까요? 고객님은 유방암 사이즈는 3cm고 임파선 전이는 없어요. 봤더니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방암 성질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허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써놨죠. 그래서 너는 수술하면 돼. 그리고 항암을 3주 간격으로 4번 정도만 맞으면 돼. 근데 방사선은 안 맞아도 돼. 근데 안타깝게 호르몬을 먹고 사는 놈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항호르몬 치료를 몇 년 받아야 된대요. 여기 써 있는 거 봤더니 5년에서 10년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험사의 암주요 치료비 중에 항호르몬 치료가 있는 걸 가입해 주지 않았어. 끽해봤자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연애. 근데 이분 10년 받으면 300만 원씩 10번 받았네. 얼마 받는 겁니까? 3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를 왜 가입 안 했을까요? 안 걸릴까 봐? 아니요. 몰라서요.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보험을 가서 설득하고 보험을 가서 구걸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요.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지금 현재 이건 작년 기준이죠.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약물, 방사선, 수술, 중환자실, 호르몬. 그러면 암주요 치료비 있는 것 중에 호르몬 치료가 들어가 있는 걸 빨리 찾아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고 그 유방암에 걸리면 5년에서 10년의 항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저 금액이 200이고 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어딥니까? KBS 얼마짜리 나왔었습니까? 3천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그때 그걸 가입시켰어야죠. 그럼 저분은 3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떼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보험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최신 트렌드 중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암백 6천이라고. 암진단금 100만 원 지르면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더 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떼돈 버셨어야 돼요. 갑상선 얘기하면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했죠. 왜? 몰랐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만약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분 한번 볼까요? 제가 초상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만 보여드리는 건데 2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10개월 있다가 12월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이 됐으니까 한 번 더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항목에 봤던 유방암 초음파 검사 유방암 검사, 엑스선 검사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워딩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 또 안 받아도 돼. 1년 전도 아니고 10개월 전에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랬어. 그리고 사실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유방암 검사 받으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위안에서 눌러주고 막 이러니까 아프고.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는데 간호사가 어차피 항목에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받았단 말이에요. 10개월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개월 만에 발견된 거니까 방송 찍고 와서 뭐 항암을 받든 방사선 받으면 되겠다. 그리고 와서 째보니 뭐가 된 거예요? 전이가 된 거죠. 전이가 된 순간 얘기는 완전 달라지죠. 1년 사이에 몇 번 받았습니까? 항암을 12번, 방사선 16번 받았습니다. 1년 사이에, 1년 안에. 1년 안에 받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임파선 전이를 왜 꼭 말씀드려야 되냐면 한번 여쭤볼까요? 임파선 어디 있어요? 임파선 어디 있어요? 지금 약 80%가 여길 만져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림프선은 어디 있어요? 림프선. 림프선은 겨드랑이에요? 제가 이게 100명 물어보면 100명 다 이렇게 임파선은 여기, 림프선 여긴가? 이러고. 죄송하지만 임파선과 림프선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읽으면 림프선이고요. 한문으로 읽으면 임파선이에요. 오늘 알았으니까 됐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성분들이 왜 암을 준비할 때 전이암을 꼭 준비해야 되고 전이암이 왜 많이 걸리냐면 저 림프선 때문에 그래요. 림프선이 어디 있냐면 우리 몸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혈관이 흐르고요. 혈관 옆쪽으로 똑같이 녹색의 림프선이 흘러요. 임파선이 흘러요. 면역체계가 있는 세포를 갖다 주거나 몸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저 관이 똑같이 흘러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몸속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쓰레기차가 이렇게 치우려고 돌아다니다가 쓰레기차가 다 찼어. 그럼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치울 거 아니에요. 그 비우는 곳을 우리는 림프절이라고 부릅니다. 림프절. 림프절이 뭐예요?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모여있는 곳을 얘기해요. 거기에 쓰레기를 비워놓고 다시 출발을 해요. 그 동글동글한 곳이 모여있는, 림프절이 모여있는 곳이 아까 여러분이 만졌던 갑상선 뒤, 겨드랑이, 그리고 어디에요? 봤더니 사타구니의 Y존에 모여있죠. 봤더니 참 안타깝게도 갑상선은 옆에, 유방 옆에, 자궁 옆에 뭐가 있다고요? 림프절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암이 여성분들의 3대 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뭐가 잘 일어난다? 림프절 전이가 잘 일어난다.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그냥 단순히 가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 그러면 이렇게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서 만약에 전이가 일어났는데 봤더니 호르몬 수용체도 아니야 이거죠.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유방암입니다. 상피내암과 침륜성 암 중에 당신은 침투하는 침륜성 암이네요. 그러면 보통 유방을 절제하는데 당신은 유방 보존수를 선택했습니다. 봤더니 당신 3cm고요. 림프절을 떼봤더니 생검을 해봤더니 전이는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봤더니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호르몬 수용체는 없어요. 근데 봤더니 그 밑에 5번에 허투는 있네요. 그럼 이분은 뭡니까? 허투 양성 유방암이죠. 그렇게 된 순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는 3주 간격으로 항암을 4번만 맞으면 되는데 이분 한번 볼까요? 앞으로의 항암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4회 입원해서 3주 간격으로 맞는다. 두 번째 8회 입원해서 맞는다. 세 번째 6번의 외래를 통해서 맞는다. 마지막에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5분에서 10분씩 매일 30에서 35회를 받는다. 6주에서 7주 걸린다. 마지막에 당신은 항호르몬 치료는 안 받아도 된다. 이번 뭡니까? 허투 양성 유방암이죠. 허투 양성 유방암이 된 순간 자그만치 항암 플러스 방사선을 몇 번 받아요? 53번을 받습니다. 53번. 1년 안에 다 받을까요? 1년 안에 다 받죠. 100%.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저기 봤더니 방사선 치료가 여기 써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가 매일 5분에서 10분 동안 받는데 30에서 35번을 받는데 의사가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6에서 7주라고 써놨어요. 그죠? 여러분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도 있을 거고 기왕력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주위에 환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면 방사선과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이나 항암은 등산에서 산을 오르는 과정이라면 방사선은 그냥 산책하는 과정입니다. 힘든 일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어요. 뭔가요? 음식인가요? 사우나인가요? 아니요. 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차 조심하세요. 네? 갑자기 차요? 한번 볼게요. 30에서 35번 받는데 몇 주 걸린대요? 6에서 7주. 일주일에 주말을 빼고 5일 내내 받는 거예요. 5일 내내 받으니까 5, 6에 30, 6주 걸리는 거예요. 5, 7에 35, 7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내내 받다가 차 조심해요? 차 사고 나요? 그러면 2, 3일 못 받았어요.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매일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매일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53번은 대부분 다 1년 안에 끝나겠죠. 그죠? 제가 계속해서 1년 안에 끝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진단금은 최초일에 하니까 암조유 치료비를 들어라. 정기간 보장 받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암조유 치료비를 들어갖고 53번을 받았는데 70번을 받아도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암조유 치료비로? 한 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을 60번 가갖고 매일같이 받고 있는데 끽해봤자 1년에 한 번 받잖아요. 1년에 한 번 받잖아요. 나는 받을 때마다 받고 싶은데 받을 때마다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다 그게 들어져 있어요. 뭘로? 실손으로. 실손으로 들어져 있어요. 실손은 급여 비급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손에 대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볼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항암을 받는 절차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은 오늘 당장 암 환자다. 아까 여수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제주에서 오신 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텐데 지역 암센터가 있긴 하지만 암 환자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옵니다. 빅5 병원이 어디입니까? 아산, 성모, 서울대, 또 어디입니까? 삼성, 세브란스. 이게 빅5 병원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 너무 쉬워요. 다 S자가 들어가. 삼성, 서울대, 성모, 세브란스. 그죠? 아산. 이 5개로 오는 사람이 전국 암 환자 한 40% 돼요. 자, 그럼 제가 부산 살아요. 저 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 받으러 갈 거예요. 서울로 가겠죠. 혼자 갑니까? 같이 가죠. 보호자. 운전하고 갈까요? 암 환자인데. KTX 타겠네요. 암 환자인데 일반실 타고 갈까요?
특실 타겠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특실이 한 8만 원 돈 합니다. 둘이 오니까 16만 원, 왕복이면 40만 원 돈 하겠네요. 그리고 왔더니 전국에 있는 40명이 다 모여 있어.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돼. 보통 항암센터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면 문 다 열어요. 너무 힘들어 기다리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전날 올 거야. 빨리 받고 가고 싶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전날 KTX가 도착하지 않네. 그럼 전날 와서 숙박을 해야겠네. 그죠? 아침 일찍 못 오니까. 그러면 숙박은 잠은 어디서 잘까요? 암 환자인데 호텔 너무 비싸.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5대 병원 옆에는 다 환자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숙박시설에 영수증 보여주면 30% 할인해줘요. 그럼 거기 와서 자요. 다음날 받아요. 그리고 한번 몸이 안 좋아서 좀 더 자고 그 다음날 내려가. 이제 끝납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죠. 자, 맞았어요.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이제 몸속에서 반응하면서 막 구토하고 머리털 빠지고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슬슬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갑자기 이 양반이 제주도에서 판 5분 자기가 먹고 싶대.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줘야죠. 회복한다는 신호니까. 그리고 3주 정도 지나고 다시 암세포가 얼마 정도 죽었는지 치료하고 가는 거죠. 다시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이거를 그분 몇 번 한다고요? 30번, 40번 하고 3주 간격으로.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제가 말한 돈이 들어가는 항목 중에 병원비 영수증에 찍히는 항목 있습니까? 교통비, 간병비, 숙박비, 식대, 병원비 영수증에 찍히나요? 안 찍히죠? 우리가 병원을 가서 쓰는 돈을 의료비라고 부르는데 그 의료비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에 찍히는 직접 의료비랑 병원비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 간접 의료비. 암진단금은 직접 의료비입니까? 간접 의료비입니까? 1년에 한 번 주는데 간접 의료비죠. 직접 의료비는 갈 때마다 주는 게, 병원비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게 직접 의료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암진단금 간접 의료비예요. 그럼 암진단금을 대체해서 들었던 암주유 치료비도 사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니까 간접 의료비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당장 이 사람이 돈이 없다니까 최근에 이슈가 뭡니까? 어제 나왔던 손보, 생보, GA 매거진 보면 하나같이 도배를 해놓은 게 뭡니까? 선지급이죠. 그 간접 의료비를 대체하라고. 지금 병원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잖아요. 일 못 하잖아요. 돈 못 벌잖아요. 계속 병원 다니면서 여비 들잖아요. 그거 준비하라고 나온 게 선지급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지급을 팔려면 간접 의료비랑 직접 의료비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야죠. 선지급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선지급 받는 게 왜 좋습니까? 어차피 받을 돈 선지급 받는 건데. 아, 너 그냥 혹시 모르니까 돈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들 비용들이 있다고요. 병원비 영수증에 찍히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비용을 가늠할 수 없어요. 병원비 영수증에 찍히는 돈들은 대충 알아요. 암치료비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냥 인터넷 구글만 해봐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접 의료비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어디 살고, 당신의 암이 뭔지 모르고,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번지 모르고, 당신 가족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접 의료비는 얼마가 필요할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지급으로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선지급을 보험사마다 60%, 50%, 70% 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현대해상 얘기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은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저 직접 의료비와 간접 의료비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봤더니 현대해상에 암주유 치료비 3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그거죠.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호르몬 치료를 진단 후 전기간 내내 매년 약속된 금액을 주겠다가 암주유 치료비 3예요. 그리고 26년도 1월 달에 포가 나왔어요. 기존에 치료당 있던 거를 포로 갈아태웠죠. 그럼 포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수술, 항암, 방사선을 횟수 제한 없이 약속된 금액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겠다가 암주유 치료비 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치료당이라는 담보입니다.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그 끝에 머리에 치료당을 얘기했더니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분이 근데요 강사님 치료당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담보예요. 저게. 이게 3, 4년 전에 생보사에 뭡니까? 암 직접 치료 통원 1당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저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그거 너무 비싸서 못 들었죠. 근데 현대해상은 그걸 싸게 만들었대. 어떻게? 기간을 10년으로 줄여버린 거죠.
10년만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저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치료를 받을 때마다 준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팔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고객님, 모든 보험의 담보를 보면 최대 보장 금액이라는 게 있죠. 암 진단 시 최대 보장 금액 5천, 뇌혈관 진단 시 최대 보장 금액 3천. 근데 이 암주유치료비 4라는 치료당이라는 담보는 최대 보장 금액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왜? 횟수 제한 없이 주잖아요. 70번 받으면 70번, 80번 받으면 80번 주니까 최대 보장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담보는 없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으로선 가입시켜주는 게 최선이죠. 지금부터라도. 암주유치료비 이때 그러면 치료당이라도. 치료당 이때 그러면 전이암 주요 치료비라도. 이게 다예요. 제가 지금 40분 동안 떠든 얘기가 지금 현재 이슈되고 있는 모든 상품, 암에 관련된 담보를 팔 수 있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담보가 나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대해상의 치료당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는 치료당이고요. 나는 저 치료당 필요 없이 돈이 많이 드는 것들만 치료당으로 받고 싶어? 그럼 두 번째 있는 표적 양성자 세계조절 치료당을 가입하면 되고요. 나는 10년 동안만 보장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10년 후를 보장받고 싶으면 10년 후에 걸리라면 뭘까? 내가 지금 걸리고 10년 후에 걸리라면 전이암이죠.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전이암, 항암 주요 치료당만 가입하면 되죠. 이 세 가지가 치료당 세트로 지금 현대해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2개월 있다가 없애자고 했던 담보를 지금 1년이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거 아니면 저희 팔 거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당은 무조건 파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게 3중 음성 유방암이죠. 이런 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왼쪽에 이제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봤더니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 프로게스테론 음성, 허투 음성. 이분 뭡니까? 3중 음성, 아무것도 없는. 제일 위험하다 그랬죠. 왜 위험해요? 이분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항암 치료부터 받아요.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좀 더 제가 크게 해서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분 뭐라고 써요?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입니까? 너는 항암부터 맞아야 돼. 왜? 세포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줄여놓은 다음에 수술하자.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자. 항호르몬 아니니까 호르몬 치료 없어. 허투 아니니까 표적 치료 없어. 오로지 방사선 받고 항암만 받자. 근데 방사선 치료 받는데 너는 좀 센 방사선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의사가 여기에 뭐라고 썹니까? 방사선 받다 너는 뭐 할 수도 있어? 의사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의사가 메모해 놓은 거라고요. 어떤 유방암에 걸릴지 몰라요. 만약에 걸린다면 그럼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그럼 적어도 그 유방암들의 치료 방법들은 알고 계셔야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하이클래스라고 또 나왔어. 머리 아파 죽겠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만들어. 도대체 하이클래스는 뭡니까? 비급여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암주유 치료비가 있고 하이클래스 암주유 치료비가 있습니다. 하이클래스 암주유 치료비는 누구한테 팝니까? 비급여만 보장된다면서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팝니까? 자, 잘 들으세요.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죠.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안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한테 파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3명 중에 1명밖에 암에 안 걸리니까 확률적으로 안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 비싼 보험을 나는 계속 내고 싶지 않아. 있다고요.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러면 어차피 안 걸릴 거니까 다 보장받지 말고 비급여만 보장받으라고. 비급여만. 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근데 너는 암에 걸리면 상급종합병원을 갈 거잖아.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용으로 가입하라고. 그럼 더 저렴하니까.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37%가 암에 걸리지만 나머지 62%는 안 걸리는 거죠. 3월면 34% 암에 걸리면 65%는 안 걸리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이 클래스를 파는 거예요. 그냥 목돈으로 계속 안 걸릴 것 같은 거에 넣지 말고 안 걸리기 때문에 비급여만이라도 보장받아라. 자, 그러면 이 비급여만이라도 보장받아라가 왜 중요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이건데, 우선 첫 번째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오디오 선 좀 꽂아주실래요? 이 비급여가 지금 현재 5세대가 왜 주목되고 5세대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자, 볼게요. 꽂으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소리가 줄여져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병원 뉴스에서 나간 거예요. 병원마다 비급여 치료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나가봤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어떤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더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잠깐만 보실게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왜 근육 이상이 생기면 가는 치료잖아요. 여기 봤더니 체외 충격파 치료를 1000타를 받으러 갔어요. A라는 병원을 갔습니다. A라는 병원을 갔더니 1000타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제 설명 들으시면 돼요. A라는 병원 가서 체외 충격파 받았더니 1000타에 얼마 나왔어요? 10,000원 나왔습니다. 똑같은 체외 충격파 1000타를 B라는 병원에 가서 받았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16만 원 나왔습니다. 임플란트 한번 볼까요? 임플란트를 A라는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 치료를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잖아요. 임플란트 치료 받았습니다. 39만 원. B라는 데 가니까 얼마 나와요? 770만 원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이 비급여 치료가 이제 하이프 치료, 뭐 맘모톰 이런 거 다 비급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세대 실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이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의료 파업이 일어났었죠. 의료 파업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했죠. 왜? 의대 정원을 늘린다잖아요. 의대 정원을 약 3,000명씩 뽑는 20년 동안 3,000명씩 뽑았는데 갑자기 5,000명으로 늘리겠대. 그럼 갑자기 5,000명으로 왜 늘린다고 한 거예요? 지방에 의사가 없다며.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을 뺑뺑이 돈다며. 봤더니 그럼 매년 3,000명씩 나오는 의사들 도대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비급여에 가 있죠. 무슨 얘기냐?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7년 동안 공부했어요. 펠로우 과정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전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팀장님한테 돈 다 빌려갖고 병원을 졌네요. 저는 페이닥터로 들어간 게 아니고 개원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나라에서 그래요.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네. 너 병원도 차렸구나.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가 파는 모든 물건의 값은 내가 정할 거야. 그게 뭡니까? 급여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열받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었는데 내가 돈 벌고 싶은데 얘네가 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급여가 있는 과로 더 많이 가죠. 그 비급여가 있는 과가 어딥니까? 치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필수 의학과인 신경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혹은 흉부외과에 심장내과에 의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방엔 더 없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그게 우리의 잘못이냐? 급여의 잘못이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고객들은 저렇게 비급여가 자기 돈이 많이 드는 줄 알면서도 왜 얼마가 드는지도 여기 가면 10만 원이고 여기 가면 100만 원인데 왜 아무 생각 없이 갈까? 봤더니 그놈의 실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보험회사에서 판 상품입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실손 전환을 하라 그런 건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시킨 거지. 나라에서 계속 바꾸라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바꿔라.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여러분 5세대로 바뀐다잖아요. 여기서 제가 실손에 대한 변천사를 얘기하려면 앞으로 한 4시간은 더 필요해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예요. 그냥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이게 다죠. 뭐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낮은 통원이 문제입니다. 사실 1세대부터 3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입원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암이라는 질병을 나는 1, 2세대로 준비하겠다. 그럴 수 있죠. 자, 제가 암에 걸렸어요. 잘 들으세요. 암에 걸렸어요. 봤더니 조기검진이 됐어요. 로봇 수술을 하면 된대요. 로봇 수술 비용이 4천만 원이에요. 너무 걱정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실손해도 됩니다. 왜? 비급여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4천만 원이란 목돈이 들 줄 알았는데 실손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실손에서 드디어 4천을 받아. 그리고 집에 왔더니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 뭐라고? 뭐 준다고? 암 진단금 준다고. 그러면 암 환자들이 암 진단금 받으면 뭐 할까요? 빚 갚아요. 왜? 실손해서 돈 받았잖아요. 실손의 위력을 알았어요. 매년 받을 수 있대. 리필도 된대. 아니면 빚이 없으면 차 바꿔요. 목돈이 들어왔으니까 차 언제 바꿉니까? 이번에 바꾸지. 그리고 나는 이제 당위성을 부여하죠. 맨날 이제 나 차 타고 이제 치료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안타깝게도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죠.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실손이 있으니까. 선생님, 환자복 빨리 주세요. 입원해서 나 돈 많아요.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환자분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 받아. 그러니까 빨리 주시라고요. 입원한다고요. 항암 치료의 약 80%는 통원입니다. 그럼 믿었던 5천에서 안 나오고 얼마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 근데 그 통원 항암 치료를 50번 받아야 된대요. 안 들면 비급여로 받아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낮은 통원 한도가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요 중간애들은, 요 분들은 뭐예요? 어차피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 보면 15년 갱신, 1년 갱신, 15년 만기니까 재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저 재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됩니까? 약관에 아쉽겠지만 몰랐지만 써 있어요. 사실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재계약할 당시에 파는 실손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은 1세대와 2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5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할 건 1세대에 계신 분들, 2세대에 계신 분들의 암에 관련된 통원을 문제 삼으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럼 5세대로 가면 근데 안 좋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보험이 좋고 어떤 보험이 안 좋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1세대에 계신 분들도 5세대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이게 그 차이죠. 잘 보세요. 이거 한 장이면 끝나요. 상품마다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 나 사진 찍는 사람 지금 많이 봤다. 나중에 안 팔기만 해봐. 이거 야, 이거 어서 설명. 메리츠냐? 어디 DB냐? 죽여. 자, 저게 저 담보, 저 세대의 실손들의 문제점입니다. 1세대는 엄청나게 보험료가 이미 올라가고 있죠. 그죠? 2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돌아오고요. 3세대는 3대 비급여, MRI 등이 분리돼 있고요. 4세대는 5년 재가입이고요. 그럼 5세대는 비중증의 비급여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1세대는 버티다 못해서 5세대로 갈아탈 것이고, 나머진 저런 분들 때문에 5세대로 갈아탄다면 5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중증과 비급여라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 5세대로 갈아태우면 5세대가 오면 하나같이 보험사에서 지금 뭐 얘기합니까? 정액담보 가입하라면서요. 정액담보 가입하라면서요. 보험사부터 시술비 1호종 빨리 가입해야 된다면서 5세대로 바뀌면.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고 원어브댐이 돼야지 우리는. 아니, 원어브댐이 되면 안 되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실손은 갱신형이다. 어느 순간 무조건 새롭게 갈아타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입 시기에 따라 갱신 주기는 상이해도 모든 실손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바뀔 것이다. 그럼 저 바뀐 보험료를 네가 80세, 90세, 100세까지 낼 수 있겠느냐? 근데 갈아타버리면 손해율은 제로가 되니까 보험료는 훨씬 저렴해지는 거죠. 5세대 보험료 엄청 쌉니다. 왜? 손해율이 없잖아요. 손해를 본 게 없으니까. 그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상위 9%가 전체 보험료의 80%를 타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9%를 제외한 나머지 81%는 한 번도 실손으로 보험금을 탄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갱신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아플 거란 이유만으로 계속 올라간 갱신보험료를 내면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 상위 9%는 계속 타갈 텐데 365일 중에 360일을 도수치료 받습니다. 그렇게 타간 돈이 1억이 넘습니다. 그 한 사람만 도수치료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도 안 돼요.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상위 9%예요. 근데 나는 상위 9% 아니 보험금 한 번도 탄 적이 없는데 오른 보험료 계속 내고 있죠. 세 번째 볼까요? 재가입이 도래하는 시점에 그때 판매하는 실손을 가입해야 된다. 그럼 어차피 5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여하튼 100세까지 산다면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겠느냐? 어쩔 수 없이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5세대로 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5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하고 봤더니 5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중증과 비급여라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비중증이 뭡니까? 이거죠. 자, 우리나라 중증 질환이 써 있습니다. 중증 질환 뭡니까? 암, 뇌, 심, 희귀성 난치 질환.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그게 다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약 1456개의 중증 질환이 있습니다. 잘 몰랐죠. 근데 중요한 건 저 중증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물며 결핵은 완치할 때까지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대. 자, 저 하이클래스 팔 거예요. 첫 번째 하이클래스를 가입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3명 중에 2명은 안 걸려. 그러니까 비급여만 보장받아.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난 실손이 있는데 실손 비급여 되니까 안 들어도 되지 않아? 실손으로 통원을 받으면 2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거 부족해. 그러니까 하이클래스 들어. 그랬더니 이분이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산정특례법이 있잖아. 암에 걸리면 암은 산전특례잖아. 그럼 나는 병원비 5%만 내면 되는데 굳이 보험을 들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네가 얘기하는 5%는 급여의 5%라고. 비급여는 아니잖아요. 급여의 5%만 해주는 게 산정특례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실손이 있잖아. 실손 5세대로 바꾸면 비급여 보장 안 되잖아. 그럼 실손에서 비급여 보장 안 돼요. 급여에서도 5%밖에 안 해주는데 내가 받는 50번의 항암이 다 비급여야. 그럼 너 뭘로 보상받을래? 하이클래스로 보상받아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암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의료법은 뭐 더 좋아질지 국민건강보험법이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암은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이에요. 뇌심은 산정특례 기간이 며칠입니까? 30일. 그것도 입원하고 있다면. 잘 모르세요. 입원하고 있다면 30일 받을 수 있는 거 최대. 3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암은 사실 뇌심은 제어할 필요가 더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세 개가 다 산정특례죠. 그러니까 중증 질환이죠. 고객님 잘 기억해 보세요. 암, 뇌심이 다 중증 질환인데 암은 5년을 보장해 줘요. 나라에서. 뇌심은 30일 보장해 줘요. 이유가 뭘까요? 암은 걸리면 최소한 5년 동안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제 논리입니다. 암은 같은 중증 질환인데 암은 5년이나 해준다. 한 번 가입하면, 한 번 산정특례 진단 받으면 그 정도로 낳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횟수가 많아진대. 그 횟수마다 받고 그 횟수마다 필요한 것들이 암주유 치료비랑 치료당이고, 반대로 뇌심은 30일이래. 그것도 입원하고 있을 때. 그럼 사실 얘는 병원비보다 간접의료비가 더 필요하지. 그럼 심내혈관 주유 치료비보다는 사실 진단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관점을 바꾸라고. 바꿔보시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키워드 이겁니다. 자, 26년 4월 달에 실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잠정적인 개혁은 4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더 이상 실손은 전환이 아니다. 뭐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된다. 4세대, 5세대 실손이 나오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키워드가 되면 안 되고요. 5세대 실손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보완해야 될 게. 부족한 통원을 보완해야 되느냐? 비중증의 비급여를 보장해야 되느냐? 부족한 통원을 보장해야 되니까 1호종 수술비가 들어가는 거고, 비중증의 비급여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암에 대한 비급여와 나머지 질병들에 대한 예를 들면 이거 하이프 수술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걔 그거 다 통원이거든요. 6시간 입원으로 안 쳐줘요. 법정에서 판결 났습니다. 그럼 하이프 수술 300, 500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뭘로 보상받아? 실손으로 더 이상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4월 달에 지금 현재로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실손은 더 이상 전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보완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5세대 실손이 나면 어떤 상품을 보완할 것이냐. 라는데 포커스 플러스 앞단에 있었던 2월 한 달은 영업일수가 적다. 무조건 뭘로 팔아야 된다. 암으로 팔아셔야 된다. 최대한 빨리 치료당 같이 넣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예, 라고 생각하셔서요. 여하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조건 한 건이라도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뭐가 됐든 현대해상이면 감사하지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 건이라도 파는 게 임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약간 격양이 돼서 그때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좀 더 제가 소리를 지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아마 전에 진행했던 분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JS 화이팅! 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놀라운 에너지를 보여준 우리 김동석 연구원님에 대해 뜨거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